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한 분이 더 나와 계십니다. 음악이 전공이지만 미술 애호가로서 아주 방송계에서 많은 활약하고 계신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쾌한 일범씨 장일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일범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미술 작품 하나를 좀 구경을 해야 되는데 미술 작품을 구경하는데 장일범 선생님을 왜 모셨냐? 이분이 또 유럽의 다양한 어조에 관한 아주 깊은 조예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몇 에피소드에서 뭔가 좀 원어민 발음과는 좀 너무 거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분이 또 독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다 프랑스어까지 완벽하게 원어민 발음을 또 구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모신 이유도 있습니다. 완벽은 아니고 약간 이제 거의 비슷한 네네. 따라하는 거죠. 네. 저희보다 나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15번째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네, 오늘은 화가 중에 화가라고 네. 불리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라스 메니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네, 역시 발음이 좀 부족했죠? 누구의 뭐라고요? 디에고 벨라스케스 라스 메니나스. 네, 그렇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 이게 이제 시녀들이란 뜻이에요? 네네. 아, 시녀들. 디에고 벨라스케스. 저는 이제 일단 초면이고요. 우리 장 선생님은? 네, 저는 이제 스페인 그 마드리드에 네. 그 스페인 피아노 콩쿠르가 있었어요. 저 뭐로 심사해달라 그래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이제 스페인? 네, 스페인 콩쿠르에? 거기 아는 친구가 심사위원장이었어요. 와. 피아니스트. 그래가지고 정말 뺑뺑이 돌리듯이 아침부터 밤까지 네. 계속 그냥 심사만 하는 거예요. 계속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마드리드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연장과 호텔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하루 그냥 쉬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이거는 꼭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하고 네. 게르니카가 있으니까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도에 네. 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그림을 막 보다가 바로 이 하녀들 이 그림 앞에서 하고 이제 탄성을 저질렀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여로 갈래요? 시녀로 갈래요? 몸쪽으로 갈래요? 확실히 좀 정확합니다. 시녀들. 시녀들. 죄송합니다. 네, 시녀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정확한 이 그림에 대한 정보에 앞서서 그 그림 딱 보고 나서의 어떤 느낌. 모리스 라벨의 그 음악 중에 음. 빠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 이렇게 나오는 이 음악인데요. 아니, 빠바방 그래갖고 제목이 빠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이제 궁정의 춤이거든요. 궁정의 예, 춤. 궁정의 춤인데 아주 우아한 춤이에요. 이 빠반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은 네. 어느 죽은 공주를 위한 빠반이었어요. 음. 근데 이거에 바로 그 모티브가 된 배경 그림이 바로 이 벨라스케스. 예, 시녀들이에요. 예, 여기 나오는 공주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이 공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시녀들이라고 하시네요. 이 제목이요. 네. 원래는 되게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대요. 음. 처음에는 네. 시녀들과 여자 난쟁이가 있는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화. 원래 이런 제목으로 네. 알려져 있고 아하. 또는 여기 펠리페 4세의 가족 이렇게도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알려졌다가 네. 1843년에 프라도 미술관에서 이제 제목도 길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라스 메이나스 시녀들로 바꾸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는 이제 시녀들로 알려져 있죠. 네. 예전에 그 렘브란트 아저씨 네네. 그분 그림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거랑 이제 많이 좀 다른 거죠? 비슷한 시기이기도 하고 네. 이 작품도 17세기에 나온 작품이고 음. 렘브란트도 그 시기에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나라는 좀 다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때 이 작품도 그렇고 렘브란트도 그렇고 영향받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들은 아마 좀 비슷비슷하니까 좀 시대가 좀 비슷하니까 비슷한 느낌을 받을 그래요? 수도 있고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배경 위쪽에 보면 좀 이렇게 어둡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인물들이 있는 곳은
여기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창이 있거든요. 네. 창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제 인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 느낌을 정프로님께서 네. 받으실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하다. 약간 좀 네. 조금 다른 그림들과 조금 다른 느낌을 어디서 봤냐면 그 시녀분들이 네. 뭔가 이렇게 좀 인형같이 생겼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 얼굴을 그린 게 아니고 네. 마치 그냥 그 인형들을 그린 것 같은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 같은 게 살짝 있고요. 네. 그 말고는 뭐 이렇게 연구할 게 아까 어디 말씀하신 그 보입니까? 난장이가 여기 있고 키 작으신 분. 네. 네, 난장이가 한 두 분이 여기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네. 그 두 사람이 난장이고요. 근데 드워프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드워프. 네, 예. 네,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근데 네. 이제 이 당시에 이 난쟁이를 조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서는 저래도 되나 싶은 게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난쟁이를 어떤 공주나 왕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즐거움을 주는. 왜냐면 이제 왕의 이제 궁전의 생활이 굉장히 좀 근엄하기도 하고 뭔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금 뭔가 분위기를 조금 유쾌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었대요. 벨라스케스는 이제 다른 화가들이나 이제 궁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난쟁이를 되게 희화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일단 벨라스케스가 아까 화가들의 화가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뭐 무슨 의미로 화가들의 화가인 거예요? 작품이 아무래도 궁전에 있고 벨라스케스가 왕정 화가였다 보니까 네. 당시에는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일반 사람들이나 귀족들도 볼 수가 없었대요. 왕만 볼 수 있는구나.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19세기 돼가지고 네. 프라도 미술관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다 이제 보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됐는데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18세기에 고야도 이제 왕정 화가였고 네. 그 다음에 뭐 마네 인상파 화가의 마네 그 다음에 뭐 피카소, 네. 달리, 뭐 베이컨 등등이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가지고 네. 패러디도 하고 똑같이 그리기도 하고 이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작품도 그리고 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미셸 푸코 있잖아요. 푸코. 네, 철학자. 네. 프랑스 철학자도 이 벨라스케스의 이 시녀들 작품을 가지고 네. 이제 글도 많이 썼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의 화가라고 불리더라고요. 전 근데 이 그림에서 네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여기 저 초상화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뒤에 아. 포트레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요 뒤에 그 벨라스케스가 자기 얼굴을 많이 넣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벨라스케스가 아닌가? 이 작품이 왜 연구가 많이 됐냐면 네. 의문이 조금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질문해주신 여기 거울 여기 가운데 보면 거울이 있는데 네. 여기에 펠리페 4세랑 이제 여왕 둘이 이렇게 있는데 네네. 그 다음에 이 제일 좌측에 캔버스가 보이잖아요. 네. 네. 캔버스 옆에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벨라스케스 본인이에요. 사람이군요. 그 그림상으로는 맨 왼쪽에 있는 사람, 그렇죠. 서 있는 사람. 네,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벨라스케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여기 가운데 있는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공주를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벨라스케스가 지금 펠리페 4세랑 여왕이랑 우리가 이 작품을 보는 그 시점에 서 있고 지금 여기 캔버스에 이 왕이랑 왕비를 그리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게. 그럼 이게 거울이에요? 그렇죠, 거울이에요.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게 거울. 네, 거울. 그 다음에 이 공주는 부모님이 이제 그림 그리는 모델이 되고 있으니까 놀러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제 공주가 왔으니까 그 공주 양옆에 있는 그 여성분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 두 분이 시녀예요. 그래서 이 시녀들이 이렇게 뭐
공주를 이렇게 뭐 단장을 시켜주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제일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난쟁이 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네. 밑에는 강아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잘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난쟁이가 강아지를 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밟고 있는 건지 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난을 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벨라스케스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고 어떤 장면을 표현하고 있냐 이게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마치 뭐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 다빈치 작품들은 이제 딱 보면 이게 숨겨진 이야기들, 장치들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 이 시녀들 작품이 특히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도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요. 네네. 그 요 그림에 보면 네. 이 공주의 오른손 쪽에 네. 이게 저 혹시 그거 아닙니까? 이 요거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네. 목이 마르잖아요. 팀메리 그릭 요거트를 아, 네, 우리 배고팠구나. 아무래도 이제 공주도 그쵸. 한참 예. 성장기에 있으니까요. 예, 예. 특히 그 팀메리 그릭 요거트는 네. 다른 첨가물 없이 정말요? 오로지 그냥 뭐 설탕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정말 그 아무것도 안 들어간 순수한 그릭 요거트. 요거트입니다. 아유 아주 꾸덕꾸덕합니다. 제일 좋아하는데. 네, 거의 뭐 치즈예요, 치즈. 네. 참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팀메리 그릭 요거트 여기다 이제 그 그래놀라 이렇게 네. 좀 뿌려서 같이 드시면 한 끼는 뭐 완벽합니다. 네, 더 이상 필요 없는 팀메리 그릭 요거트. 우리의 공주님들도 좋아하시는 팀메리 그릭 요거트. 이거 끝나면 주시나요? 그것까지 받아갈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하셨다고. 그릭 요거트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디서 수고하셨습니다. 구하시면 되느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 팀메리 그릭 요거트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링크도 걸어드리니까요. 네. 그거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 장 선생님이 물어보신 네네네. 이 그린 사람, 네. 이 그린 사람을 아마 이 제일 가운데, 그러니까 공주의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사람으로 생각하신 거죠, 맨 근데 처음에. 제가 잘못 생각한 거 같네. 지금. 예. 근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누군지 나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네. 이름이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제일 끝에 가운데쯤에 네. 문을 열고 아니면 커튼을 이렇게 거치고 그렇죠, 그 그렇죠.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선이 조금 삼각형 구도로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사각형 구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이름도 정확히 있어요. 네. 돈 호세 갖고 니에토 와요. 벨라스케스. 네, 자. 어디겠다? 본 또 돈 있으니까. 호세 니에토 벨라스케스. 뭐 이 사람도 벨라스케스예요? 네, 여기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이제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왕정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벨라스케스가 20대 초중반부터 왕정 화가로 네.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사람도 같이 일을 하게 됐고 네. 이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시녀들 중에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 네. 오른쪽에 있는 시녀 옆에 보면 두 사람이 더 있거든요. 아, 흐릿하게 어두컴컴하게. 보면, 네네. 두 사람이 그 사람도 이렇게 있네요. 네. 시녀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돈나 마르셀라 드 율로아. 자, 스타트합니다. 자, 도냐 마르셀라 데 유오아. 자,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은 네. 약간 수녀님인데 아, 수녀님. 네네네. 수녀인데 여기에 수녀님이신데. 같이 이렇게 보좌하러 온 거고요. 왜냐면 음. 공주가 이 곳에 왔으면 네. 뭐 한두 명 시녀가 온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온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정말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은 경호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경호원. 네네. 이름이 따로 없고 경호원. 네, 이름은 뭐 이렇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고. 네, 경호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서 잘 안 보이게 딱 서 있네요. 아, 경호원. 바디가드. 네. 벨라스케스 밑에 음. 십자가 이제 빨간색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네. 그 빨간색 십자가 모양이 음. 당시에는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기사단? 기사단. 네, 기사단 마크예요. 어. 그러니까 근데 이 기사단에 들어가려면 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대대로 귀족만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기사단인데 네. 산티아고 기사단이라고 불리는. 산티아고 기사단. 네네. 그런데 이제 벨라스케스가 어릴 때부터 약간
그 귀족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벨라스케스도 뭐 완전 천민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정 화가고 자기가 정말 귀족이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제 그게 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화가들은 네. 지금은 화가하면 예술가에서 되게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당시만 해도 화가들은 그냥 기술자 취급이어가지고 조금 천한 신분이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그 기사단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출신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기사단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657년에 완성이 됐는데 네. 이 그림이 완성되고 나서 1659년에 드디어 필리페 4세한테 그 산티아고 기사단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받은 거죠. 아, 이 그림으로? 네. 그래서 알려져 있기는 벨라스케스의 욕망 때문에 기사단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를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처음에 그렸을 때는 이 십자가가 없었는데 기사단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 붙어지는 펠리페 4세가 직접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여기 뒤에 보면 네. 잘 안 보이는데 그림도 걸려 있어요. 그림이 두 어디요? 개가 있네요 여기 뒤에. 있어요? 하나, 둘.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네. 이거를 뭐 이렇게 조금 밝게 하면 이렇게 좀 더 잘 보이는데 네네. 이 그림도 사실은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림 뭐예요? 네. 이 왼쪽에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왼쪽에는 루벤스의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장면을 그린 그림이라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루벤스 그림을 다시 그렸다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루벤스 작품을 직접 갖다 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루벤스 작품을 카피한 그림을 걸어놨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왕궁인데 그래도 이렇게 카피 작품까지야. 그게 근데 이 필리페 4세가 네. 당시에 벨라스케스가 이제 궁정 화가이긴 했지만 네. 뭔가 되게 잡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대요. 뭐 예를 들면 왕의 침실을 좀 갈아준다든지 예전에는 그 왕의 시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귀족 신분인 사람들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벨라스케스가 왕정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잡일들을 했는데 네. 어쨌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궁전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컬렉팅을 했는데 아무래도 왕이니까 그 큐레이팅을 벨라스케스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루베스 작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티티아노 작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화가들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진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카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루벤스 작품이라 알려진 이 옆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이제 벨라스케스의 사위이자 수속 조수였던 후안 델 마조에 의해서 그려진 요르단스의 그림이라고, 이거는 카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르단스의 그림을 그린 거를 이제 걸어놨다고 했는데 이게 왜 조금 중요하냐면 이 그림의 내용이 모두 신에게 도전했다가 벌을 받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있는 그림조차도 네. 벨라스케스가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고 배치도 이제 뭐 신경 써서 했겠죠. 뭔가 네. 메시지를 좀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정답이 정말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보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답이 있는 경우들도 한 번씩 있는 게 바로 네. 건강이 좋은 건 생강. 생강 아시죠? 진저. 네. 저그 과자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생강 과자. 예,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몸에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쓰린 것 같지만 위에 살치는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 장 선생님이 이제 그 성악을 또 하셨는데 목에 특히 좋아요. 감기가 안 걸려. 생강 먹으면. 성악 때는 반드시 생강이 필수품이죠. 그 당연하죠. 네. 근홍부 생강청 여러분께, 여러분 모두가 성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농부를 만나보고 싶네요. 네. That farmer. 더 파머인가 보다. 더 파머. 그 농부 생강청. 진저 엑기스? 네, 진저 엑기스. 근데 이 근홍부 생강청, 여러분의 목 건강, 특히 겨울에는 네. 생강 없이는 생각할 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생강 없이 생각할 수 없다. 생강. 이렇게 좀 우리가 언어유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데요. 네. Think 진저. 근홍부 생강청.
제 사람을 좀 잘못 데려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네, 근홍부 생강청 여러분과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마시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드실 차례입니다. 근홍부 생강청도 저희가 잘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드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역시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이 사실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 거울이에요. 근데 이 거울을 어떻게 넣었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궁전에 얀반 에이크라는 화가의 작품이 있거든요. 얀반 에이카? 네, 얀반 에이크. 이 사람이 그 저쪽 플랑드르 그죠? 플랑드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렇죠. 그렇죠? 네. 네덜란드 이 화가의 아르놀피니 초상화라고 굉장히 유명한 초상화가 있어요. 이 초상화가 이 당시에 네. 이 궁전에 원본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라스케스는 굉장히 많이 이 작품을 원본으로 많이 봤었고 또 이 화가가 유명한 이유가 유화를 처음으로 쓴 화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작품은 1434년에 그린 작품인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1400년께. 네. 와, 600년 지나서도. 네, 네. 그런데 이 작품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작품이 보면 가운데 동그란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을 보면 이 작품을 그리고 있는 너무 조금해서 사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놓으시네요? 네, 확대한 그림인데 네. 이거 보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모습이 되게 흐릿흐릿하게 보이거든요. 아니면 뭐 화가가 아닐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반사된 모습 이거를 어느 정도 차용해가지고 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시녀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네네네네. 정말로 하나의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지금 후대 사람들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네. 이런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대단한 작품이고 네.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화가의 작품은 그 하나만으로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이 작품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작품도 뭐 초상화 사실 왕정화하기 때문에 네. 초상화를 많이 그리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왕정화가 되기 전에는 이제 다른 작품들 뭐 종교화도 많이 그렸었고 네. 했는데 이 시녀들 작품이 워낙 정말 크기도 대작이고 내용도 대작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문제작이네요. 그야말로. 네, 그렇죠. 세기의 문제작. 시녀들. 네. 벨라스케스가 그린 다른 뭐 그림도 혹시 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림 좀 보여주실 만한 게 있나요? 벨라스케스의 작품은 시녀들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하고. 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의 작품을 영향을 받아서 네. 그린 작품들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고야도 그 다음에 19세기에 18, 19세기에 이제 왕장 화가로 들어갔는데 또 그린 이 왕의 사람들을 그린 작품이 있어요. 찰스 4세의 스페인 가족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 왕의 가족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뒤쪽에 고야를 흐릿흐릿하게 그렸어요. 고야도 카를로스. 네, 고야가 따라 그린 거야? 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의 작품을 뭐야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참조해서 아니 나 이거 힘들게 개그 쳤는데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정말 너무 섭섭하네. 어쨌든 이것도 한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카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라스메니나스의 굉장한 영감을 받아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한 58점 정도 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갖고 온 작품은 네. 하나의 이미지만 갖고 왔는데 네. 이 라스메니나스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58개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그 작품 하나로 시녀들 네, 하나를. 네. 그래요? 네. 엄청나게 영감을 받았네요. 요것도 그렇죠. 그 중에 그러네. 그 중에 하나죠. 그러네.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아까 그 그림이네요, 그죠? 예. 피카소도 이 그림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으셨는 모양이네. 그렇죠. 피카소도 스페인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달리 있잖아요. 살바도르 달리. 달리. 예. 살바도르 달리. 달리는 좀 달리 그렸겠죠? 달리는 완전 다르게 그렸고요. 어떻게 그렸냐면 달리도 받아주라. 달린 좀 다르게, 달린 좀 달리 그렸겠죠? 이렇게 하면 한번 딱 웃어주고 넘어가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좀 하나하나 죄송합니다. 설명해야 돼. 네. 달리 같은 경우는 네. 이 인물을 숫자로 그렸어요. 오, 숫자로. 어떻게? 그냥 이 인물이 있으면 응. 제가 지금 갖고 온 이미지 중에 이 숫자가 그려져 있고 예. 이 숫자가 이 인물이 어떤 거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온 게 있는데 네. 달리 같은 경우는 이 인물을 사람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숫자로 그렸어요. 아예? 네, 이런 5, 식으로. 뭐 4, 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그림이구나. 네, 정말 대단한 그림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미술 작품을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이미지에 좀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작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작품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재밌는 그림 네. 저희가 봤고요. 우리 장 선생님. 네네네. 음, 유쾌한 일범씨. 네, 유쾌한 일범님. 조금 더 우리 전분 네. 그림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 보니까. 많습니다. 네. 네. 그림 얘기 조금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 좋습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네네네. 다음 화가 때 한번 우리 장 선생님과 함께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장일범 선생님. 네. 라디오 프로그램 뭐 하고 있다고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그리고 시녀들 소개해주신 홍대 이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